안녕하세요. 참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경매 사건 2021년 1월 25일 1월달 마지막 날이죠. 경매 입찰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이제 그 입찰되는 물건 중에 3건을 제가 경매 사건 3건을 뽑아내 가지고 경매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패턴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건 소개는 아주 간략하게 하고 뭐 일반 어려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노은동의 노은시티빌, 이거 건물만 매각이라고 그랬죠. 이런 물건들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유성구 지적동의 동아일하우스 오피스텔, 요거 34제곱미터인데 요거 지금 빨갛게 칠한 것들은 제가 오늘 물건 권리 분석을 서로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해 놓은 것만 따로 하는 겁니다. 유성구 지적 동아일하우스, 요것도 오피스텔 42제곱미터 거. 그리고 금산군 남일면의 초연리 물건, 공장 물건이고요. 세종시 종촌동의 몰리부 상가예요. 3층 물건인데 요거 많이 떨어졌죠. 요걸 뭐 크게 제가 분석을 이번에 안 하는데 요거는 뭐 관리비라든지 수익성 때문에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덕구 송천동의 흥일아파트 요건 좀 이따 분석을 할 겁니다. 장군면의 봉안리의 임야 토지 지분 매각 요 물건이 있습니다.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물건이에요. 임야 물건이고 토지 매각. 그리고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의 공장 창고용지죠. 창고용지. 그리고 유성구 복명동에 한 사건의 물건 번호가 쭉 있었는데 4번, 5번 물건은 낙찰이 됐나 없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1번부터 6번 물건 중에 4건만 있습니다. 어울림, 숙박 콘도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세종시 연서면 고봉리에 건물만 매각 있어요. 이런 건물만 매각 같은 거는 크게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구 정림동의 백목련 아파트 1층 물건입니다. 1층 토지 지분, 건물 지분 매각이고요. 아파트입니다. 중구 대형동의 센트럴 자이 아파트 1단지. 이제 이거는 이제 권리 분석은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가격에 관한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물건 임야고요. 토지 매각입니다. 대덕구 석봉동의 다세대 주택, 다세대 빌라죠. 73제곱미터 한번 유찰된 거고요. 내동의 서우 아파트 59제곱미터인데 이것도 한번 유찰됐고요. 서구 관저동의 주차 빌딩 1층입니다. 근린상가. 이건 건물만 매각이에요. 이런 건 되게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동구 삼성동의 주택 물건입니다. 161제곱미터. 토지가 161제곱미터예요. 한번 유찰됐습니다. 이 물건은요. 한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가 6개 있는 겁니다. 서구 변동의 탑스빌입니다. 2층인데요. 여기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면적을 보시면 83제곱미터 오피스텔인데 전용 면적이 좀 커요. 84제곱미터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주거용이고 한 번씩 다 유찰이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서구 둔산동 샘머리 아파트는 미진행이고요. 괴정동의 장미맨션 1층, 이거 건물이 87제곱미터거든요. 한 번 유찰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대정동의 느리울 아파트도 지금 미진행. 용운동의 임야 토지만 매각이고요. 서구 내동의 근린주택 토지가 437제곱미터네요. 신건입니다. 서구 괴정동의 근린주택 요거는 한번 유찰됐어요. 거의 한번 유찰되면 낙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성구 방석동의 반석마을 7단지 물건입니다. 84제곱미터거든요. 요거 관심 사건으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요거 입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 과수원동의 은아파트 5단지 1층 물건, 5층 물건이 있네요. 물건 번호가 2개 이렇게 한 사건 번호에 신건입니다. 2개 다 신건. 오정동의 신우빌라, 다세대 빌라 72제곱미터입니다. 신건이고요. 이것도 이제 물건 번호로 되어 있는 거네요. 한 사건 번호의 물건 번호. 도안동 캠퍼스탑 물건 번호 지금 여기에 6번, 7번, 8번, 9번이 캠퍼스탑이고 요 3번도 캠퍼스탑 2층이고 1층은 이제 낙찰된 것 같아요. 서구 도안동의 캠퍼스탑 10번, 11, 12, 13, 14 쭉이네요. 이게 물건 번호가. 요거는 6층, 7층. 이게 오피스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고시원입니다. 거의 고시원. 저번에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달 영상에 있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유성구 하기동의 다가구 물건입니다. 신건. 유찰이 한번 됐는데 신건이에요.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토지 지분 매각이고요. 추부면 장대리의 주택. 그리고 전이면 영당리 토지 물건이 있습니다. 대지. 요거 금액이 참 저렴해요. 면적은 작은데 대지 물건입니다. 대지인데 거의 평당 얼마예요? 100만원 돈이잖아요. 요런 것들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소액으로 해볼 만한 물건입니다. 요것도 관심 물건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종시 나성동 SR파크시티 1층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찜질방에서 올라오는 환기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서 위치적으로는 좋아요. 그리고 코너 자리고 좋은데 유찰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상가 괜찮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100% 낙찰된 거 있어요. 다음에 아마 영상에 제가 찍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상가도 높게 낙찰되는 거는 100%에 낙찰되는 것들도 있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낙찰됐습니다. 서구 월평동의 무지개 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물건인데 지하 같은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산군 추분면 추정리 농지 있고 금성면 하신리의 농지, 그리고 유성 복명동에 리조트 오피스텔이에요. 한진 오피스텔인데 요거 건물이 43제곱미터입니다. 신건이에요. 4,500만 원. 이런 것들은 한번 현장을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쪽 오래됐잖아요. 오피스텔들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1월 25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쭉 훑어봤어요. 이 중에 괜찮은 물건들도 많아요. 그 시간도 보면 지금 10시, 2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건은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요 아까 제가 이제 박스 쳐놓은 거 있어요. 그 물건을 하나씩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제가 얘기 안 드렸는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유성구 지적동의 동아일 하우스 3층 물건입니다. 오피스텔이고요. 지금 감정 가격이 4,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유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회 유찰된 거예요. 최저 가격이 1,600만 원대, 그리고 10% 보증금 하시는 거 알죠? 최저가의 10%입니다. 내가 낙찰되는 금액의 10%가 아니라는 거, 그거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또 요거는 한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 기입 꼭 하셔야 되고, 면적을 보시면 34제곱미터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시면 뭐 사용 승인이 2002년에 난 거고요. 오피스텔이고 면적, 전용 면적이 한 1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임차인 보니까 여기 전세권 등기자 있고, 그리고 현재 임차인 있고,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하고 나간 임차인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소액 임차인입니다. 근데 선순위예요. 보시면 지금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가 2009년 2월 달에 되어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9월 4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분들은 여기보다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의 임차인이 있는 거고, 또 전세권자가 등기하고 나간 전세권자가 2천만 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총 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선순위 금액 5천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전세권 제가 2천만 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분은 배당을 다 받아야 돼요. 배당을 받으면 이제 소멸되는 거지만, 만약에 배당을 못 받으면 인수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한번 됐습니다. 이제 안고 매매를 했겠죠. 2018년도에 이분이 근저당 설정했어요.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대출 금액도 커요. 뭐 다른 거랑 해서 받았겠죠. 자, 그러면 이분의 지금 배당 요구는 했을 거예요. 전세권자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 이분은 받아갈 수 있겠죠. 2천만 원을. 근데 감정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800만 원이잖아요. 실질적인 매매가는 4,800만 원 밑인데 현재 선순위 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배당 요구를,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을 보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2천만 원 물어줘야 돼요. 2천만 원을 안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뭐 매매가가 한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3천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 근데 이분이 보면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빨라요. 배당 요구 종기일 보셔야 된다고 했죠? 2018년 10월 25일, 12월 26일. 예.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받을 수 있어요. 이 순위대로. 근데 3천만 원이 배당 요구인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먼저 받아가요. 이건 인수입니다. 무조건 인수 그냥. 2천만 원은. 그럼 이분이 만약에 내가 낙찰 금액이 지금 최저 가격이 1,600만 원, 2천만 원 썼다고 그래요. 2천만 원 썼다고 하면 이분 2천만 원 가져갈 테죠. 2천만 원 다 못 가져갑니다. 경매 비용 빼고 하면 뭐 1,9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죠. 그럼 나머지 금액, 이분 못 받아가는 1,100만 원에 이거 2천만 원, 그럼 3,100만 원이 내가 인수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쓰니까 2천에다 5,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낙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물건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면 무조건 미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유찰돼 가지고 가격이 싸면 야 이거 다 소멸된다 이 생각 갖고 이분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으니까 배당 받고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선순위 임차인은요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못 받는 금액이 있으면 전부 인수고요. 또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배당이 안 됩니다. 무작정 인수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건입니다. 송천동의 흥일아파트예요. 요거는 이제 유찰 변경되고 유찰 낙찰됐어요. 오, 미납이 됐네요. 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찰 가격은 4,100만 원, 차순위 금액이 3,500만 원이었네요. 두 명이 들어왔어요. 뭐 다른 분이 들어온 금액은 없었는데 두 분이 들어와서 한 분이 이제 미납을 했습니다. 금액도 차이가 좀 나요. 자, 이제 1,600만 원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미납 사건이 발생하면 입찰 보증금이 20%로 바뀌는 수가 많은데 대전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통 그냥 10% 그대로입니다. 볼게요. 왜 미납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56제곱미터. 그리 나쁘진 않아요. 두 명이 미납을 했습니다. 근데 또 동호수도 여기는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가 봐요.
봐요. 건축물대장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하고 동호서 잘못돼가지고 전입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보니까 전입된 사람이 미전입이 되어 있어요. 확정일자가 2013년 11월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하셨어요. 2018년 5월 16일자로 보증금이 4천만 원입니다. 미전입이라고 했는데 왜 대항력이 있나 봤더니 이분이 임차권 등기자예요. 임차권 등기자. 당연히 지금 전입을 뺐겠죠. 그래서 미전입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전입이 되어 있던 겁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분이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거예요. 보증금이 반환을 못 받을 때는 임차권 등기하고 나서 전입을 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나간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해서 매매가 됐는데 이분이 임차권자예요. 4천만 원입니다. 거래가액은 2,900만 원인데 4천만 원. 뭐 그 당시에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샀겠죠. 소유권으로 사가지고 2018년 이때 뭐 자기 투자한 금액을 다 뽑아가지고 전세를 놓은 것 같아요. 이분이 2013년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갭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해서 임차를 놨더니 4천만 원을 놨는데 돈을 안 빼주는 거예요. 2018년 또 10월달에 가압류가 들어왔네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못 빼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못 빼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돈도 못 빼주고 돈도 없고 하니까. 자, 말소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 가압류죠? 말소 기준 권리 어떤 거라고 했어요? 가압류, 압류, 그리고 근저당, 저당, 그리고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 앞에 있는 전세권 중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렇지만은 아까처럼 전세권이 있음에도 뭐 어떻게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그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니까 이분 임차권은 인수에 인수, 못 받는 금액이 있으면. 근데 배당 요구도 하셨어요. 이분은 배당 요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4천만 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 4천보다 좀 가격이 높지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이 뭐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받으려고 하면 4천만 원을, 아니면 다른 분이 낙찰받아서 이 4천만 원을 다 물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600만 원 받아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물어주기 때문에 4천만 원 이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낙찰된 분 보십시오. 4,100만 원 썼어요. 내가 4천에 사오려고 했겠죠. 근데 미납했어요. 왜 이거 미납했을까요? 또 건물 상태가 2018년도에 임차권 등기하고 나갔는데 지금 벌써 1년, 2년 다 돼가잖아요. 새로운 누가 점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물 상태가 이제 완전 노후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 임장 활동을 꼭 해보시는 게 좋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실로 있을 경우에는 거의 엉망이라고 보셔야 돼요. 건물 상태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감안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4천만 원 무조건 물어주니까 싸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 세 번째입니다. 대흥동 센트럴 자이 1단지 아파트예요. 감정 가격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 4,600만 원 하시면 되고 84제곱미터예요. 여기 쪽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여긴가? 하여튼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이렇게 바라보는 라인이고 투베이 구조예요. 구조 보시면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렇게 투베이 구조. 거실과 안방은 앞을 보고요. 나머지는 이쪽 방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베이 구조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부터 해볼게요. 뭐 층은 좋아요. 층은 13층입니다. 면적은 84제곱미터. 가격 시점이 2020년 3월달. 오르기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존 등기가 2014년에 됐고요. 현재 소유자가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볼게요. 근저당 2016년에 금저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에서 임의경매가 요 근저당권자가 이제 임의경매 신청을 했겠죠. 말소기준 권리는 요겁니다. 2016년. 그리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크게 말소기준 권리 뭐 크게 중요할 것도 없고 다른 뭐 위험한 권리들도 없고요. 가격만 분석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이제 명도하면 되는 거고요. 구조가 투베이 구조.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거실이 넓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기둥이 하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기도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꾸미는 방법만 잘 하시면 여기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게 되어 있고 34평형이라고 하죠. 드레스룸이 조금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을 좀 놓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발코니, 세탁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4억 3천대, 4억 4천대, 뭐 4억 5천대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근데 실질적인 매매는 5억대 막 이렇게 매물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정 가격이 보면 얼마예요? 4억 6천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매물들은 5억, 뭐 3천, 5억, 5천 이렇게 나오는데 타입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타입들은 가격이 비쌀 수 있고 정남향의 4베이 구조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쌀 거고요. 이렇게 2베이 구조는 가격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을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현재 감정 가격 선에서 왔다 갔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아직 거래된 사례는 없어요. 그보다 높게. 그리고 현재 거래들이 약간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1차 때 요 지금 감정가격선에서 뭐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낙찰될 것 같고, 아니면 한번 유찰돼서 다시 이 가격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분석이 첫 번째 물건 같은 거,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느냐라는 거, 이렇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고 그 다음 것이 말소 기준 권리고, 이분이 배당 요구를 하면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 거 하고, 또 인수되는 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격 미납하는 뭐 사유 중에 임차권자 이런 것들 못 받아가는 금액은 전부 다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중급 실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같은 걸 잘 못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2021년 1월 25일자 경매 물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은 많아요. 보니까 괜찮은 물건도 많은데 제가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 그냥 물건만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입찰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